지난 화에서 모스크바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에서 가장 대표적인 관광지라고 하면 상크페테르부르크라는 곳을 들 수 있겠죠. 대부분의 러시아 여행기가 이 두 도시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기차로도 바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스크바에서 상크페테르부르크까지는 거의 700km 정도가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것보다 하여간 훨씬 멀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거리를 오토바이로도 충분히 뛰어넘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모스크바에서 조금 늦게 출발하기도 했고 너무 이렇게 피곤하게 이동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러시아 동부를 이동할 때는 장소만 좋으면 하루에 100km만 가고 쉰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화에서 다룰 곳은 안타깝게도 상트페테르부르크가 아니고요. 그 중간에 있는, 이름도 어려워요, 벨리키노브고로드라는 곳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스크바도 큰 도시고 상트페테르부르크도 큰 도시지만 아무래도 그 중간 지역에 위치한 곳이다 보니까 도시의 규모는 작은 편에 속해요. 그런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실제로는 모스크바나 페체르보다 훨씬 더 오래된 도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곳에서 숙박을 했던 곳의 모습인데, 오토바이 사진이 꽤 오랜만에 나온 것 같죠? 이제 좀 도시에 오니까 관광에 집중하느라 약간 좀 오토바이를 주차시켜 놓고 열심히 돌아다니느라 사진이 조금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벨리키노브고로드라는 곳을 좀 둘러보는데, 일단 이렇게 진짜 시골 마을에 한적한 느낌의 장소들도 있어요. 제가 이곳을 전체적인 사진을 찍지 못해서 좀 아쉽긴 한데, 이 교회가 지금도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곳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도시가 있고 이 중심에 교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원형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원형으로 이렇게 마을이 형성된 그런 모양이어서 그 분위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이렇게 숙소나 또 이런 곳은 또 좀 제가 외곽에 이렇게 시간을 보냈지만, 벨리키노브고로드에서는 이제 뭐 볼만한 게 있을까라는 것들을 제가 좀 찾아보니까 아무래도 그래도 러시아 서부기 때문에 도시 규모가 그렇게 막 그냥 작은 동네 마냥 이렇게 작은 건 아닙니다. 큰 건물도 있고 시가지도 있겠지만, 제가 이곳에서 이제 둘러보기로 선택한 곳 크렘린이에요. 숙박소 직원한테 또 물어봐가지고 이렇게 가게 된 건데, 보통 이제 우리가 크렘린궁 하면은 모스크바를 항상 떠올리잖아요. 지난화에서 봤던 붉은 광장에 있었던 크렘린을 떠올리는데, 사실 이 크렘린이라는 거는 요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 그 블라디미르에도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지금 모스크바를 떠나와서 북쪽으로 이동했는데 이곳에도 이제 유명한 크렘린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거기를 한번 방문해 보기로 합니다. 자, 아까 지도에서 호수가 있는 거 보셨죠? 근데 이 호수도 어마어마하게 큰 호수거든요. 일멘호라는 곳인데, 실제로 이제 이 벨리키노브고로드는 호수를 이렇게 딱 끼고 있다기보다는 호수와 연결되고 있는 강이 있어요. 보로프 강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 강을 연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호수 그리고 강 다 이렇게 접한 곳이네요. 왠지 지금 생각하니까 되게 의미가 있네요. 그때는 몰랐는데. 호수를 끼고 있는 도시의 이제 요새는 과연 어떤 모습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스크바에 있던 경우처럼 붉은 벽돌로 성벽 외곽을 다 이렇게 해놓은 것이 인상적인 모습이더라고요. 약간 이렇게 성벽을 붉은색으로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조금 뭔가 더 눈에 띄라고 그러는 건지, 모르면 그냥 말을 안 하면 좋을 텐데 왜 자꾸 저는 이런 걸 떠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크렘린이라는 거는 그냥 이제 성벽이 남아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그 안에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전쟁기념관처럼 호국용사들을 기리는 그런 의미도 좀 담고 있고, 그리고 러시아에서도 뭐 여러 번의 전쟁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을 기억할 수 있는 메모리얼의 의미도 가지고 있는 그런 곳들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도 모스크바의 크렘린은 그 안에 들어가면은 실제로 청사가 있고 다 업무가 진행 중인 그런 분위기였다면, 이곳은 이제 이 요새 안쪽으로 전쟁기념관 같은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었고요. 그래서 모스크바에 비하면 그렇게 보안 요원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분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요새다 보니까 이렇게 특이한 건물들도 만나게 돼요.
지금 뒤에 교회가 보이고 여기 붉은색의 어떤 건물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정면에서 보기에는 어떤 건지 잘 감이 안 잡히는데, 글쎄요, 사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정확한 설명을 해드리기가 어려운 게, 제가 이 안내 표지판 같은 게 있는데 설명하는 그걸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건물의 형태만 봐서는 약간 이게 방공호나 벙커 같은 느낌이 아닐까. 왜냐하면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런 모양으로 돼 있어요. 집 한 채가 이렇게 땅으로 쑥 꺼진 것 같죠. 이제 지붕이 바닥과 연해 있는 그런 모습인데, 요새다 보니까 이런 건물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뒤에 있는 교회도 뭔가 저 벽화가 굉장히 뭐 보건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은 의미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죠. 지붕 위에 고양이가 앉아 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또 여기가 전쟁기념관 같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여기도 꺼지지 않는 불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꺼지지 않는 불꽃을 제가 볼 때 특별한 분들을 좀 만났어요. 이제 러시아의 뭐 재향 군인회 같은 걸까요? 그래서 전역하고 오래된 할아버지 군인들을 이렇게 만났는데, 뭔가 자기들끼리 이제 동기회 모임 같은 거를 갖기 위해서 이곳에 모인 모양이더라고요. 제가 사진 찍다가 이분들이 모여 있는 거 보고 사진 찍어드릴게요. 뭐 이런 건 러시아어가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카메라를 들고 뭐 하면은 다 알아듣기 때문에 사진 찍어드릴게요. 이러니까 좋다 이렇게 했는데, 또 제가 이때가 전역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나도 한국에서 장교로 군복무 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할아버지들이 처음에는 제가 막 사진 찍어준다고 해도 조금 경계하는 것 같다가 군인이라고 하니까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뭐 일로 와 같이 찍자 해가지고 처음에는 제가 이분들 사진을 찍어드렸는데, 한 분이 제 사진기를 받아들고 가서 같이 서라 찍어주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사진을 남기게 됐습니다. 제가 여행하면서 느꼈던 거는, 러시아라는 나라가, 이거는 제 개인적인 감상이니까 여러분들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러시아라는 나라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군인을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러시아의 상황이 아무래도 군인들에게 뭔가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특혜를 받고 있기도 하고, 이르쿠츠크에서 이제 만났던 어떤 그런 군 행사 같은 것들을 봐도 일반 시민들이 그렇게 썩 군인들을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오히려 그와 반면에서 그래도 군인으로 복무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존경심이나 혹은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행 가기 전에 제가 막 빡빡머리였고, 러시아에 대해서 좀 이제 잘 아시는 분들이 저한테 거기 가서 군인이었다고 얘기하지 말아라, 거기 군인 되게 싫어한다,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별로 군인에 대해서 그렇게 호감이 아닌 거는 맞긴 한데, 오히려 제가 여행 중에 만난 사람들에게 나도 장교로 복무했어 라고 하면은 그것 때문에 더 친해질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내가 장교로 복무했다고 하니까 더 호감을 갖고 이 친구 괜찮은 친구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지, 그런 경우가 많았어가지고 어떤 군인에 대한 러시아인들의 시각이 어떤 이런 서로 상반된 부분이 있다라는 것들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스크바에서도 느꼈던 건데, 크렘린 안에 교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한두 개가 아니고 막 3-4개씩 있는데 이렇게 조그만 교회도 있습니다. 이게 진짜 작은 건물이거든요. 여기 가로등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규모인지 아시겠네요. 나무라든가. 그래서 이런 교회는 왜 있는 걸까? 이런 생각도 조금 해봤고요. 아기자기하게 이쁘네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굉장히 이제 종이 많이 있었는데, 아마 요새였으니까 경보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었을까라고 저 또 추측해보는 그런 기념물들도 있었고요. 여기 이제 다 관광객들이 쭉 둘러보는 코스였어요. 뭐 입장료가 있었던 건 아닌데. 그리고 요새를 또 둘러보다 보니까 이렇게 재밌는 여행자들도 만나게 됐습니다. 저기서 이제 요새 안에서 바깥을 보고 있는 모습인데, 제가 재밌어서 이제 카메라를 들고 사진 찍어도 되냐 그랬더니 물론이라고 하면서 저렇게 고개를 쭉 내밀어 주더라고요. 이제 끝에 한 친구는 오히려 반대로 저를 사진으로 담기도 했고, 이 여행자들이 바라보고 있었던 게 무엇일까요? 보면은 이렇게 백사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해수욕장이 있어요. 여기 또 호수고, 또 이제 보로프 강이 흐르는 곳인데, 정말 지금까지 러시아 여행하면서 동부에서도 많이 본 모습이지만 호수와 강에 이렇게 모래사장이 있다는 게 쉽사리 이게 익숙해지지 않네요. 저는 지금은 날씨도 그렇고 시즌이 아니어서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아마 이곳도 제법 많은 사람들이 놀러 오는 휴양지이지 않을까. 여름 시즌에는 앞에 친구들 옷 입은 것만 봐도 이제 제법 날씨가 쌀쌀해졌다는 걸 여러분들 아시겠죠? 8월이기도 했고 점점 이제 모스크바보다 북쪽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날씨가 정말 많이 쌀쌀해져가지고 저도 오토바이 타기 너무 힘들더라고요. 자, 이렇게 오늘은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사이에 있는 벨리키 노브고로드라고 하는 어떤 오래되고 기념비적인 어떤 요새를 가지고 있는 마을을 좀 살펴봤는데요. 뭐 어떤 분들은 대체 이런 작은 동네는 대체 왜 돌아보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제 여행의 장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보통 러시아로 여행을 갔다 그러면은 비행기 타고 상트페테르부르크나 모스크바로 가겠죠? 하루 이틀 둘러보고 기차를 타고 그 다음 도시로 이동을 할 거예요. 만약에 모스크바로 도착했다면 빼제르로 갈 거고, 빼제르로 도착했다면 모스크바로 가고, 그 다음 거기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겠죠. 근데 저는 그렇지 않으니까 저는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자유롭게 여행을 하니까 그런 일반적인 여행에서 쉽게 둘러볼 수 없는 이런 시골 마을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게 제 여행의 장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유럽 여행할 때도 조금 스포하자면 프랑스 파리라든가 이런 도시를 안 갔어요. 나중에 비행기 타고 오면 파리 이런 곳은 그냥 비행기 내리면 바로 갈 수 있는 곳이니까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돈이 없어서 그렇게 비행기 타고 유럽을 또 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오히려 저는 유럽에서도 컨트리 로드를 타고 다니면서 시골 마을을 방문하는 걸 더 좋아했어요. 아름다운 곳이 너무 많고 또 사람들도 너무 친절하고 물론 다음 화에서는 이제 빼제르에 대해서 다뤄보겠지만 이 중간에 이런 소소한 마을 탐방 이야기들도 여러분들 좀 흥미롭게 들어주신다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주에 빼제르를 기대했던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모습은 다음 주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빼제르가 모스크바보다 오히려 더 아름답고 볼거리가 많은 도시로 유명하죠. 그래서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벨라키 노브고로드에서 정말 너무 좋았던 거가 드디어 에스프레소를 마실 수 있었다는 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제가 커피를 진짜 좋아하는데 그 전까지는 인스턴트 커피가 대부분이었고 자꾸 설탕이랑 우유를 타줘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모스크바에서는 이제 정신없이 돌아다니느라 카페를 찾지 않았는데 이제 벨리키 노브고로드 같이 조금 여유 있어 보이는 그러니까 마을이 한적하면 저도 마음이 좀 여유가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카페에 가서 이렇게 에스프레소를 한 잔 시켜서 마셨는데 저는 뭐 건물이나 이런 거보다 여기에서 이제 유럽을 느끼겠더라고요. 아무래도 유럽 여행에서는 제가 몽골이라든가 러시아 동부에서 했던 것 같은 와일드 여행이랑은 또 사뭇 다른 성격의 좀 스테이크도 좀 썰어보고요. 그런 내용들도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화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